지금부터 7일 안에 저는 군화를 신고 62.5만 보를 걸어볼 겁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6.25 전쟁 관련 장소들을 방문해 볼 건데요. 제가 워낙 조용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안녕하세요. 내향형이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거의 없겠지만 한번 보사와. 중간에 만약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오직 어둠과 나만 있을 뿐이다. 그건 절대 6.25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임을 힘내보자. 힘내보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혼자 있으면 얌전해서 비 좀 그만 와. 그런 일은 얼마 없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무거운 군화를 신고 하루 평균 16시간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우리에게 완전히 잊혀진 6.25 전쟁 영웅들은 어디에 잠들어 계실까요? 바로 출발해보죠. 제가 62.5만 보를 걷는 게 6.25 전쟁 영웅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참전용사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걸으면서 6.25 전쟁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다니면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파주에 있는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가보려고 해요.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르막길 계속 가니까 진짜 행운하는 것 같아. 그러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쥐났습니다. 고작 출발 5시간 만에요. 큰일 났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지나가지고 서서 어떻게든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리고 나서 지금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분화가 너무 무거워. 자, 다리 원상 회복. 자, 가봅시다. 다행히 15분 만에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지날 것 같은 느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래도 10만 보를 채우기 위해 빠르게 걸었는데요. 네, 또 쥐가 났습니다. 그렇게 2G를 넘어 3G, 4G까지 달성했습니다. 인간 승리죠. 어떻게 얘 벌써 미쳤나봐? 결국 치트키를 썼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바로 정은이 사진을 펼쳤고 쥐가 피로감을 느껴서 잠들도록,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쥐가 나도 모르도록 5G까지 달성했습니다. 쥐가 아니라 제가 피로감을 느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밀려나면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여기 태극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 뭐지?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필리핀군에 대해서 아시나요?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인 연인원 7,420명의 전투부대를 파견했습니다. 1950년 9월부터 1993년 5월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대한민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전사자 112명, 부상자 299명, 실종자 및 포로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연천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내며 유엔군의 철수 시간을 확보했고 동부전선과 철원 일대 등 한반도 전역에서 치열한 고지전을 수행하며 전략적 요충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필리핀 참전용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첫날부터 완전 망했습니다. 원래 물집도 없고 근육통도 없는 첫날에 10만 보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면 밤 12시까지 걸어도 8만 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모기를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거미줄이 자꾸 팔에 걸리네요. 8번 정도 팔에 거미줄이 걸린 것 같아요. 뒤에 키 엄청 큰 흑인 2명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밤에 다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게 무섭네요. 미친 척하면서 뛰면 안 따라오지 않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일단 최대한 빨리 걸어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지인 납북자 기념관에 도착하면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근처 마을인 문산읍에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9km 나왔습니다. 한번 보사와. 무서워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로 6.25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내려고, 미친 짓이라도 해서 해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보자. 힘내보자. 데이터가 안 터져서 길을 모르겠습니다. 와, 어떡하지? 아까 차에 치이려고 했을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전화도 안 됩니다. 아직도 데이터가 안 터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에요. 현재 시각 11시 40분. 드디어 문산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10분 안에 숙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물집이 발바닥에, 여기도 아픈데 물집은 안 보이고요. 키발톱이 빠졌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요, 발톱이. 오늘 오전에 맥도날드 먹은 거 말고는 마신 거밖에 없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오히려 속이 메스껍고 아무것도 못 먹겠습니다. 더위를 먹은 건지 내일도 이렇게 배 안 고프면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땀이 계속 나니까. 밤에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고 5시, 6시쯤부터 걷겠습니다. 이 10만 보를 걸으려면 16, 17시간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5시부터 밤 9시까지 16시간을 쉬지 않고 한번 걸어가지고 10만 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몰랐습니다. 16시간 10만 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린지.
2일차에는 5시에 일어났는데요. 근육통이 심해 다리가 진짜 마음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15분 정도 걸으니 근육통이 풀렸어요. 바로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으로 향했는데요. 너무 빨리 도착해서 2시간 20분 동안 그 주변을 걸은 다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야 알았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북한에서 계획적으로 납북한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납북자분들의 가족들은 생사도 확인을 못했대요. 되게 그리워하시는 편지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전시 중 하나가 아버지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아버지는 나를 옷으로 안아주고 계시는데 본인은 납북된 아버지를 안아드릴 수 없다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 외에도 납북자를 그리워하는 편지들이 셀 수 없이 존재되어 있었어요. 김일성이 남한 인텔리들을 데려오라 라고 교시한 그 사료집이 공개되면서 이 납북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게 밝혀졌대요.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납북을 했어요. 납북 이유가 북한의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얻기 위한 거라 가지고 96.7%가 남성, 87.7%가 10대, 20대, 30대였다고 합니다. 물론 군인이 아닌 민간인만 집계한 거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6월 28일이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6월 28일에 납북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10만 명을 납치하는 게 진짜 지옥에 갈 놈이네요.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저는 11시간 정도 걸어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걷고 꼭 10만 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 생각 없이 다리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DMZ에서 나온 사과인가봐요. 야, 역시 다르다 여기는. 오늘은 꼭 10만 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처럼 정신 나가지 않고 전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가? 전투적으로. 와 내리막길이야. 어제처럼 정신 나가지 않고. 근데 왜 배가 안 고플까요? 요정 아니에요? 이슬만 먹고 사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어제처럼 정신 나가지 않고 전투적으로.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6.25 때는 깔끔한 길도 아니고 다 흙이었을 거 생각하니까 진짜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해보자는 마음이 드네요. 원래 카페인이 진짜 안 받는 몸인데 각성하려고 샷을 4번 넣어서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원래 속이 메스꺼워서 식사를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메스꺼움보다는 많이 졸리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데 문제는 가는 길에 식당이 없고 지금 9시인데 시골은 보통 다 일찍 닫는다고 들어가지고 연 식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시인데 84,000보라 3시간 안에 16,000보를 걸어야 하는데 혹시나 밥 먹느라 못 채울까봐 불안했습니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은 여기서 2-30분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요. 입장이 5시 반 마감이라 9시가 넘어버려서 오늘은 못 들어가고 12시까지 여기 근처를 계속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가 있어서 바로 와봤습니다. 장사하시나 아직도? 문 닫았네요. 안녕하세요. 살 것 같다. 최대한 12시까지 10만 보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86,000보거든요. 지금 11시 42분인데 1000걸음만 더 가면 10만 보입니다. 드디어. 담배 냄새. 오늘 10만 보를 드디어 달성했는데요. 10만 보를 축하하기보다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참전용사님들께서는 샤워도 당연히 못 하셨을 거고 고지에서 총 안고 주무시다가 북한군, 중공군이 오면은 잠에서 깨가지고 또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되고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참전용사님들의 대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며 이튿날도 잠에 들었어요. 3일차에도 5시에 일어났는데요. 전날 10만 보를 걸어서 그런지 한 발자국을 떼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일단 나가서 걷다 보니까 점점 근육통이 풀려서 바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으로 향했는데요. 아직 입장 시간이 3시간 이상 남아 주변을 돌다가 9시에 입장했습니다. 산이라 그런지 모기랑 날벌레들이 귀에서 계속 웽웽대요. 소리만 들으면 지금 거의 1972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팔 한 번 휘두르면 3-4마리가 닿을 정도로 날벌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참전용사님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은 6.25 전쟁 때 남한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 16개국과 의료 지원을 해준 6개국에 대해 하나하나 참전비를 세워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6.25가 북한의 불법 새벽 남침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40일 만에 경상도 일부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파병국들이 없었다면 다 먹힐 수도 있었던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데 16개 나라에서 파병을 해주고 또 의료 지원단을 또 꾸려줘가지고 파병국이랑 의료 지원단에 감사를 표하고 기념하는 그런 곳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로 남한 최북단에 있는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백마고지로 떠났어요. 지금 10시가 좀 넘었는데 여기서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밤 9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 말썽이던 왼쪽 발 네 번째 발가락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예 네 번째 발가락만 뭐라고 해야 되지? 뒤틀린 느낌이에요. 네 번째 발가락의 옆면으로 걷고 있는 느낌이 나요. 엄청 아픈 건 아닌데 어색한 고통이다 보니까 이번 62.5만 보 끝내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헬로. 아까 네 번째 발가락이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툭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왼쪽은 뒤꿈치로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38선이래요. 저기 파병국들이랑 6.25 어떤 탑이 있어서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엔 38선 돌파 기념비가 있었는데요. 남한과 유엔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비였습니다. 그중 태국군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해요. 태국 참전용사님들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로 뒤에 아까 말씀드린 6.25 관련 탑이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연천군 출신 참전용사님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6개의 파병국과 6개의 의료지원국의 파병수도 적혀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가 목숨 바쳐 대한민국과 함께 싸웠는지 우리가 함께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감기나 스킵 없이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독일 80명부터 이탈리아 128명, 스웨덴 1124명, 덴마크 630명, 노르웨이 623명, 인도 627명이 의료 지원을 와주셨네요. 그리고 룩셈부르크 100명, 남아공화국 826명, 프랑스 3421명, 벨기에 3498명, 에디오피아 3518명, 뉴질랜드 3794명, 그리스 4992명, 콜롬비아 5100명, 네덜란드 5322명, 태국 6326명, 필리핀 7420명, 호주 17164명, 터키 21212명, 캐나다 26791명, 영국 56000명, 미국 178만 9000명. 모두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통증이 갑자기 너무 심하고 이 뒤꿈치로 걷다 보니까 종아리 앞쪽 근육이 아파져가지고 6만 보도 못 걸었는데 일단 오늘은 최대한 가까운 숙소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2시에 숙소 들어가서 5시에 일어났어야 돼가지고 옷을 빨래를 못했었는데 그것도 오늘 샤워를 하면서 빨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너무 많이 걸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겠죠? 배고픈 것도 있고 그냥 숙소 들어와서 발을 쉬게 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17도까지 내려가? 나이스.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물집 잡힌 것 같았는데 물집도 없고 돌아간 것 같은데 돌아가지도 않고 툭 끊길 것 같았는데 끊기지도 않고 여기 물집은 걷다가 말려 올라갔네요. 이게 벗겨져서 이렇게 껍질이 말려 올라가서 굳었습니다. 여기 물집은 아직 안 터졌습니다. 빵빵합니다. 그렇게 3일차에는 날이 어두워지기도 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4일 정말 나가기 싫었습니다. 왼쪽 발가락은 거의 회복되지 않은 데다가 어제 6만 보도 못 걸은 것 때문에 벌써부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빨래도 안 말라 젖은 상태로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밖으로 나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백마고지가 멀리서 보였을 때는 왠지 모를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열흘 동안 이 고지의 주인이 무려 24차례나 바뀌는 기록적인 혈전이었습니다. 원래 백마고지는 아무 이름이 없는 무명 고지였는데 이 작은 고지를 차지하는 쪽이 철원평야 전체와 서울로 이어지는 국군의 주요 보급로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를 국군 제9사단이 지키고 있었는데 10월 6일에 중공군 제38군이 대규모 포격을 시작하며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군 제9사단은 백마고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군과 중공군은 아침에 뺏기면 저녁에 되찾는 역습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왔고 국군은 탄약이 떨어지자 음료수병으로 화염병을 만들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중공군의 강한 기관총에 국군의 진격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강승우 소위, 오규봉 하사, 안영권 하사가 폭탄을 안고 적의 기관총 진지로 직접 뛰어들어 자폭했습니다. 이 희생으로 아군은 다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인 10월 15일 국군 제9사단은 마지막 역습을 성공시키며 중공군을 완전히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열흘 동안 약 30만 발 이상의 포탄이 고지에 쏟아졌습니다. 이 고지는 민둥산이 될 정도로 엄청난 포격을 맞아 높이가 1m가량 낮아졌고 중공군은 14,000명의 사상자를 내며 두 개 사단이 사실상 괴멸되었고 국군은 3,4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백마고지 전투 전까지는 미군의 도움 없이는 대규모 전면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국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강력한 중공군에 맞서 독자적인 작전과 화력 운용을 통해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 덕분에 철원평야가 대한민국 영토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국군 제9사단은 전투 이후 사단 상징을 백마로 삼고 공식 부대명을 백마부대로 명명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백마고지를 기습 공격했던 중공군 제38군은 일반 부대가 아니라 당시 마오쩌둥으로부터 만세군이라고 불릴 정도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 적과 열흘 동안 24번이나 주인을 바꾸며 전투를 해 결국 승리해낸 백마고지의 참전용사님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 고지가 백마고지입니다. 이 고지에서 총 들고 주무셨다가 적이 공격하면 또 일어나서 싸우고 결국에는 우리 국군이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지켜주신 참전용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밝히는 건데 사실 새신사에 나오는 인물들 목소리 있잖아요. 다 제가 다니던 부대의 사람들 따라한 겁니다. 투팀 목소리 아시죠? 하나 왜 그런 거에 닫고. 이거는 제가 전입 갔을 때 저녁이 얼마 안 남은 병장이 하나 있었어요. 오타쿠로 되게 유명했는데 뛸 때도 나루토처럼 달리는 그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은 항상 책을 읽고 있었어요. 보면은 만화책이었어요. 그리고 만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많이 따라하고, 하여튼 이런 얘기였어요. 너가 신병이구나. 나는 이제 전역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전역해야 너가 전역하는 거야. 요런 말. 그리고 칠독컵드 있잖아요. 칠독컵드는 제 동기였습니다. 실명을 밝힐 순 없지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친구였어요. 대학교도 엄청 좋은 데 나오고 항상 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일도 되게 빠릿빠릿 잘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우리 둘이 저기 갔다 오래. 그러면 응? 저기 갔다 오래. 응? 지금 가야돼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더위를 뚫고 산을 계속 들어가니 드디어 유엔군 화장장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끝입니다. 굳이 이걸 보러 이렇게 산 깊은 곳까지 들어온 거냐 하시면 네, 맞습니다. 이곳은 유엔군 중에서도 특히 영국군이 치열한 고지전을 벌이며 셀 수 없이 죽어나간 곳입니다. 죽은 군인을 하나하나 챙겨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자 주변에 있는 돌로 대충 화장시설을 만들어 불에 태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이름 모를 나라는 목숨을 바쳐 지켜냈지만 정작 본인의 몸은 그저 불타 없어진 영국군들, 꼭 이곳에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주신 유엔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 마른 빨래에 좀 말리고 있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서 이런 건 참 좋습니다. 낮에 무더위가 미안했는지 밤이 되자 시원한 비가 내렸어요. 너무 시원해서 가방만 우비로 감싸고 일부러 비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6.25 전쟁 때 180만 명이나 파병해준 미국, 그 미국의 식당인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상하이 치킨버거가 고트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름에 중국 도시가 있어서 손이 잘 가지 않네요. 오늘은 근본 195 버거로 가겠습니다. 바로 라지 사이즈. 못 먹겠습니다. 감튀만 먹었는데 구역질이 나네요. 더위를 시게 먹었나 봅니다. 아쉽지만 햄버거는 못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물집이 또 탄생했습니다. 네, 귀여운 친구고요. 그리고 오늘 좀 문제가 심각했던 네 번째 발가락이 나중에 되니까 이 세 개가 하나로 묶여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끝나면 꼭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여기는 원래 이만큼만 물집이었거든요. 여기 이만큼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하트 모양 같기도 한데 여기는 계속 뭐 따갑고 가렵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 태어난 물집, 얘가 좀 킥이더라고요. 얘가 좀 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백마고지랑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갔다 왔는데 감사함이 점점 더 커지네요. 저는 청춘 때 저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참전용사님들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주셨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북한 소재를 다루잖아요. 북한이랑 비교를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네요. 5일차도 역시 다리가 잘 안 움직였어요. 그래도 비가 시원하게 오는 것 같아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도 함께 거세져서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동물 소리들만 가득하고 안개가 가득한 이 정글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 좀 그만 와!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니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설마리 전투는 영국 글로스터셔 대대 650명이 중공군 3만 명에 맞서 서울을 지켜낸 전설적인 전투입니다. 중공군은 서울을 빼앗기 위해 글로스터셔 대대 650명이 지키는 설마리를 뚫어내야 했어요. 중공군은 압도적인 머릿수로 순식간에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통신과 보급, 식수마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영국군 청년들은 중공군을 상대로 무려 사흘 밤낮을 오직 소총과 대검으로 버텨냈습니다. 탄약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고장나자 대대장 제임스 칸의 중령은 마지막 무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무전을 끊고 장비를 파괴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칸의 중령은 부하들에게 각자 알아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본인은 움직일 수 없는 부상병들과 함께 현장에 남아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650명의 대대원 중 살아서 아군 진지로 복귀한 인원은 단 6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목숨 바쳐 중공군의 진격을 사흘간 지연시킨 덕분에 미군과 한국군은 서울 방어선을 재구축할 귀중한 시간을 벌었고 결국 서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영국군 청년들은 어제 갔던 유엔군 화장장 시설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혔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에도 도망치지 않고 목숨 바쳐 서울 가는 길목을 막아낸 영국 글로스터셔 대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전임에도 산속에 홀로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빠르게 사람 많은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하루 한 끼도 잘 안 들어갔는데 시원해서 그런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소머리국밥에 돈가스까지 시켰어요. 다 먹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건강을 회복하는 느낌이 들어 힘이 났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다음 목적지인 포천 방어벙커를 향했어요. 지금은 9시 반 정도 됐고요. 2시간만 더 가면 포천 방어벙커인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마을에서 12시까지 걷고 내일 아침에 포천 방어벙커에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바로 옆에 천이 있어서 천을 보면서 12시까지 걷고 숙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수분을 얼마나 보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방금 편의점에서 산 거고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병. 더울 때는 여기에 이제 카페 음료나 편의점에 아이스컵 이런 게 또 들어가고, 그리고 물은 입이 금방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 음료를 먹어야 그나마 좀 더 수분감을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킥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가운데 물집이 이 밑에까지 커졌네요. 이렇게. 여기가 왜 킥이냐면 이 발바닥을 상체로 말씀드리면 여기랑 여기는 가슴이에요. 되게 단단하고 맞아도 안 아픈. 여기는 명치 같은 느낌. 걸을 때마다 찌르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더 커져 버렸네요. 얘는 조금 무섭습니다, 사실. 제가 오른쪽은 어제랑 똑같이 물집이 이렇게 커진 거, 왼쪽이 주로 아픈 거 보니까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해서 그랬나봐요. 62.5만 보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땀에 완전 젖어서 일어나더라고요. 오늘은 밤에 잘 때 물을 평소보다 좀 많이 마시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몸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7일차에 어떤 고통으로 이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포천 방어벙커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안 오는데 구름이 많이 낀 날이라 35.7도였던 그저께보다 훨씬 할만합니다. 2시간 정도 걸어가니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 방치된 듯한 벙커가 하나 보였어요. 이게 바로 6.25 전쟁 첫날 북한군의 거대한 탱크 부대를 맨몸으로 막아내야 했던 국군 장병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포천 방어벙커입니다. 6월 25일에 북한군의 T-34 탱크 부대가 43번 국도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남아있을 때 이 지역을 지키던 국군 제9연대 장병들과 대전차 특공대는 즉시 이 벙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군에게는 적의 전차를 파괴할 만한 제대로 된 대전차포나 무기가 없었어요. 장병들은 겨우 소총과 빈약한 화기에 의지한 채 밀려드는 거대한 탱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사격하며 진격을 단 1분 1초라도 지연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요. 그러나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 전차의 포격이 벙커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벙커 내부에서 사격을 하던 수많은 국군 장병들은 그 자리에서 포탄에 맞아 산화했어요. 너무나도 큰 화력 차이로 적의 진격을 완전히 막진 못했지만 이 벙커에서 장병들이 온몸으로 버텨준 덕분에 인근 지역의 수많은 주민과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대피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작 소총으로 탱크 부대를 막아선 그 용기,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당시 국군이 세운 방어진지 4기 중 나머지 3기는 형체도 없이 폭파되거나 멸실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포천 방어벙커만이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벙커 외벽에는 당시 북한군이 퍼부은 포격과 총탄 자국이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파여 있으며 깨진 콘크리트 사이로 붉게 녹슨 철근들이 그날의 참상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 먹구름이거든요. 근데 제 위에만 구름이 없습니다. 여기만 햇빛이 쨍쨍해요. 정은이가 구름을 도작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발바닥에 명치 있잖아요. 다른 물집들은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이 물집은 걸을 때마다 이 왼쪽 다리 뼈가 아파요.
뼈 위까지 아픈 느낌? 정은이의 구름 조작과 명치 물집을 이겨내고 다음 목적지인 김풍익 중령 전적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김풍익 소령은 전방부대들이 북한군 탱크에 속수무책으로 밀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후방에 앉아있을 수 없다며 포병학교 교관과 학생들로 유격대를 편성해 최전방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전차부대를 막을 무기가 없어서 훈련용으로 쓰던 105mm 곡사포를 가지고 갔는데요. 이 곡사포라는 거는 멀리 떨어진 적을 곡선으로 타격하는 무기라 전차를 맞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김풍익 소령은 전차가 50m 코앞에 올 때까지 기다린 후 곡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북한 전차의 체인을 맞춰 북한의 진격을 멈출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바로 뒤따라오던 두 번째 전차의 포격으로 김풍익 소령을 포함한 교관과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산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으로 인해 북한은 나만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숨겨진 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오해를 해서 진격을 멈추고 무려 하루 동안이나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이 24시간은 사실상 북한이 미군 도착하기 전까지 남한을 점령하려고 했던 작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 시간 동안 미군이 참전을 결정해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전쟁사학자들의 공식적인 의견에 따르면 이 24시간이 없었다면 미군이 도착하기 전 적화 통일이 됐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24시간을 만들어낸 김풍익 소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1계급 특진했습니다. 목숨 바쳐 남한을 지켜주신 김풍익 중령님과 포병학교의 교관 및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인 함준호 장군님 전사지로 향하는 도중에 남한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불 꺼지지 않는 수술실이라 불렸던 노르웨이의 참전기념 공원이 있어서 잠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고우세요. 네? 고우세요. 나는 안 고와. 나 나이 많어. 80 넘었어. 80 넘으셨어요? 80대. 와, 어머니 너무 고우신데요? 80대. 와. 남편분께서 34년간 군 생활을 하신 8사단 오뚜기 부대 원사였다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와, 우리 아저씨야. 진짜 멋있게 생기셨다. 저희 간부님이면 엄청 든든할 것 같아요. 엄청 멋있게 생기셨네요. 잘생겼어. 네, 잘생기셨네요. 이야, 이렇게 잘생기셨으니까 고운분 이렇게 응. 결혼하셨구나, 우리 아저씨. 고운분이랑. 우리 아저씨. 여기서는 서울 가려면은 네. 저거 타고 가야 되잖아. 아, 그냥 걸어가려고요. 여기서? 아유 건강하고 좋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네.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 그래.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니. 알았어. 건강이 최고야. 알았어. 건강이 그래. 최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최고의 할머님께 받은 에너지로 서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함준호 장군님의 전사지에 도착했습니다. 29살에 무려 대령이라는 계급을 달고 있었던 함준호 대령, 현재 서울대 법대의 전신인 경성 법학전문학교 출신의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고 우이동 근처에 제3대대원 수백 명이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변 참모들은 지금 가시면 적의 매복에 걸려 무조건 죽습니다. 후퇴하셔야 합니다. 라며 함대령의 옷소매를 붙잡고 말렸습니다만 함준호 대령은 내가 직접 가서 철수시키겠다 라며 트럭을 타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역시나 북한군은 매복을 하고 있었고 함준호 대령이 탄 트럭을 향해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트럭은 적 매복 한가운데에 멈춰섰지만 함준호 대령은 트럭에서 나와 철수를 지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고립되어 있었던 제3대대원들 일부는 포위망을 뚫고 살아나갈 수 있었지만 함준호 대령은 그 자리에서 모든 총탄을 받아내며 끝까지 철수 지휘를 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최초의 연대장급 인물의 사망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거운 계급을 달았지만 누구보다 그 계급의 책임을 알고 있던 함준호 대령은 전사 후 준장으로 1계급 특진해 함준호 장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고결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엄청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일차부터 지금까지 걸은 걸 다 합쳐봤거든요. 11만 5천 보 남았어요. 11만 5천 보면 잠 안 자고 그냥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24시간. 숙소 들어가서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샤워하고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계 명치, 발명이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물집이 커졌습니다. 오늘 걸으면서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종아리 뼈까지 아픈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기 물집이 생겼네요. 발가락 양말로 잘 버텼는데 6일차에 물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가락 삼형제는 여전히 돌아간 느낌이 들고요. 오른쪽 물집도 여기까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이 전달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꼭 나시반 팬티 사세요.
저는 1년째 이것만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라시반 팬티 5개 들고 왔어요. 이것만 입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다른 팬티 한 번이라도 입었으면 80살 된 정은이 현상으로 바뀌는 저주를 제가 걸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라시반 팬티만 입었고, 제가 작년 여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추를 하는 남성 속옷인데요. 사실 새신사 채널에 광고 제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직접 경험해보고 좋은 기업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홍보를 하는 브랜드가 몇 개 없어요. 근데 라시반은 벌써 두 번째 강추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 속옷을 입었을 때 속옷 안에 손을 넣어서 정리한다거나 사타구니가 가려워서 긁는다거나 찝찝하다던가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그게 속옷이 그냥 불편하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사실 활력이랑 테토력 다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라시반은 보시면 여기 바나나가 들어가는 곳과 이 땅콩, 아보카도가 들어가는 곳이 분리가 돼 있어요. 이 둘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찝찝함이 아예 없고,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아보카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분리가 돼 있고 이 소재도 수분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재라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 안에 있는 올챙이들의 온도가 가장 활발한 33.3도에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나온다는 말이죠. 제가 전역하고 나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력이 안 좋았는데 작년에 라시반 입고 나서는 지금 월수금 헬스장 다니고 화요일 목요일은 수영 다니거든요. 근데도 안 힘들어요. 여름인데도 안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62.5만 보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온몸이 다 땀범벅이에요. 근데 이 라시반은 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돼서 완전 쾌적해요. 이 라시반 입고 있는 그 부위만 계속 쾌적해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안 입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최저가 할인을 받아왔어요. 이번에 6.25 참전용사님들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62.5만 보를 걷는다고 하니까 프리미엄 라인은 58%, 스탠다드 라인은 62.5%나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이거 새신사 채널 아니면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할인율이에요. 그리고 저번처럼 95 사이즈, 100 사이즈가 품절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가셔서 95 사이즈, 100 사이즈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또 조기 품절되면 언제 물량이 들어올지 몰라서 저도 이거 입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마 지금 입고 계시는 속옷들이 알게 모르게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거예요. 반팔이나 바지 같은 거는 싼 걸 사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맡고 있는 이 팬티는 프리미엄을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 광고 거절하고 이것만 제가 2번 강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입어보세요. 그리고 이 브랜드 대표님이 매년 3억 원을 군대에 후원을 하세요. 이게 한 번 3억 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3억 원을 하고 계시고 올해도 벌써 1억을 하셨대요. 해군 교육사령부에 5천만 원, 공군 사관학교에 5천만 원, 이렇게 1억을 올해 벌써 하셨고, 속옷을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 돈이 군 장병들한테 간다는 게 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강추하는 이 라시반 정말 꼭 입어보세요. 리뷰가 무려 67,000개인데 벌써 세 번째 구입이에요. 굿입니다. 재구매해요. 신랑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재구매했습니다. 작년에 사입어보고 폼들이 너무 좋아서 재구매했어요. 너무 편해서 계속 재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초초초 할인할 때 쟁여두세요. 강추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40분. 잠을 안 자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비싼 숙소였고 방 업그레이드까지 받았는데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나가는 게 아쉬웠지만 지금 안 나가면 11만 5천 보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일단 나갔습니다. 여기서 5시간 10분 정도 가면 서울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마침 또 현충원이 6시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5시간 동안 현충원 가서 오픈하자마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는데 너무 졸리고 힘이 없어서 군가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 힘이 난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정말 5시간 동안 군가만 들으며 6시 10분 현충원 오픈런 성공했습니다. 현충원에 있는 6.25 전쟁 참전용사님들을 찾아가 최대한 이름을 하나씩 눈에 새기며 묵념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영천전투 참전용사님들께 찾아갔습니다. 영천이 뚫리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경상북도 영천이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결국 영천 시내까지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국군은 전차를 방어할 수단이 없어 몇 미터 앞까지 가서
가서 수류탄을 던지는 등 목숨을 내놓고 적들을 상대하였지만 점점 밀려났습니다. 국군의 패색이 짙어지며 북한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깊게 들어왔는데 바로 그때 국군이 준비한 역포위 작전이 깊게 들어와 버린 북한군에게 제대로 먹히면서 북한군은 3,80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국군 제8사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의 힘으로 북한군의 주력을 격퇴한 가장 자랑스러운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전의 발판을 디딜 수 있게 해주신 명천전투 참전용사님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묵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1학도 의원군 참전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일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며 병역 의무가 없었던 제1동포 청년들과 학생들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가장 위험한 전투만 참여했습니다. 일본 내 미군 기지에서 기본 훈련만 받은 642명의 청년과 학생들은 인천 상륙작전과 백마고지 전투 등 생존 확률이 가장 희박한 전투에 나가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백두산 인근까지 진격해 태극기를 꽂기도 한 이들은 휴전 후 일본에서 허가 없이 출국해 참전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며 일본에 있는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하여 살아가야 했습니다. 병역 의무도 조국의 부름도 없었지만 오직 혈육의 땅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애국심 하나로 바다를 건너왔던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외에도 놀이고지 전투 참전용사님들과 경찰로서 참전하셨던 용사님들을 찾아갔고 반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큰 활약을 펼쳤던 유격부대 참전용사님들께도 인사드렸습니다. 현충탑에 들어가 시신도 찾지 못한 10만 4천여 명의 참전용사님들도 뵙고 싶었지만 9시부터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2시간 정도 현충원을 돌고 나오니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발바닥, 무릎, 종아리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펭귄처럼 정말 좁은 보폭으로 조금씩이라도 전진을 했습니다. 원래 2시간 5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감사의 정원까지 무려 5시간 30분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때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런 최악의 몸 상태로 감사의 정원을 보면 제대로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정은이네가 불법 점거하기 전 원래 우리 땅이었던 평안도 만두집에 가 김치말이국수와 만두를 주문하여 기강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먹고도 30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은 채 평안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정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냥 쉬고 싶은 거 아니야? 아주머니들께서 남의 나라 와서 목숨 바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파병국들과 의료지원국들의 국기를 하나씩 보고 이 밑에 감사의 정원 프리덤홀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들어가면 참전용사님들의 사진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구현한 것을 볼 수 있고 파병한 국가의 참전용사님들 인터뷰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다 눌러보지 못하고 나왔는데 한국은 물론 모든 파병국의 6.25 전쟁 참전용사님들까지 기록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감사의 정원을 본 다음에는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한강을 걸으려 했습니다. 근데 한강을 가는 길에 자꾸 걸으면서 졸다가 넘어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으면 다리가 안 올라가서 넘어지려고 하길래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이촌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30분을 벤치에서 잤습니다. 평화로운 사람들과 한 발짝 걷는 것도 괴로운 제가 같은 공원에 있는 게 너무 이상했지만 평소에 저와 참전용사님들의 차이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허리를 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한강한테 지켜달라고 하면 한강 위에 사는 사람들은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의 정원에 가서 감사로 마무리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짐에 다짐을 하고 걸었지만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갖고 걸으면 바로 지날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발바닥계의 명치, 발명이 심수를 부리는 데다가 특히 왼쪽 발명은 걸을 때마다 물이 이동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커졌다는 걸 알게 됐고 매 걸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정말 걸을 때마다 표정을 찡그리면서 걸어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계단을 내려갈 때 왼쪽 발명이 아예 터졌습니다. 물론 터질 땐 아팠지만 오히려 터지고 나서는 발명의 고통이 아예 사라져서 훨씬 걸을만 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11만 5천 보를 절대 못 채울 것 같아서 좁은 보폭으로 빠르게 걸었고 밤 11시 10분 드디어 감사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만보기를 보니 해냈습니다. 중간에 걸어오면서 11만 5천 보를 넘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감사의 정원 레이저를 보며 참전용사님들께 많이 배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후 바로 택시에 타 집으로 왔습니다. 7일 만에 타는 바퀴 달린 물건이라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너무 배고프고 졸리고 토할 것 같았는데요. 우리 마지막 발바닥 체크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발바닥 소환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른쪽에는 물집이 이렇게 커졌고요. 자세히 보면 이거 뭐 합성 같은데 물집이 원래 여기 동그랗게 작게 있었는데 밑에까지 이렇게 물이 아주 꽉 찼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도 물집이 길게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걸어도 너무 아팠어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도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펭귄처럼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왼쪽 발명이 중간에 터졌습니다. 그 터질 때는 정말 아팠지만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걷기가 편했고, 근데 여기는 새로운 물집이 또 생겼네요. 이렇게 끼발가락 물집은 더 커졌고요. 살아남은 녀석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살아남았네요. 지금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졸리고 몸이 안 좋아서 내일 일어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6.25 참전용사님들을 우리가 다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안에 62.5만 보 걷기를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하루 10만 보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매일 한 개에 한 개를 깨면서 걸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도 참전용사님 얘기를 알게 되면 또 포기할 수가 없어지고 몸은 이미 못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순간도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6.25 전쟁과 참전용사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전달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기 때문에 너무너무 졸리지만 12시간만 자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 끝나면 진짜 이틀이고 3일이고 내내 잘 겁니다. 그리고 이 챌린지를 시작한 게 참전용사님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걸어서 가면 진짜 못 잊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귀한 경험이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6.25 전쟁 참전용사님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